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철학으로 우리 뇌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출발합니다. 철학 교수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최근 근황 굉장히 뭐 좀 힘든 근황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자세하게 잘 몰라가지고요. 네, 저보고 좀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네. 크게 힘든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사진 사퇴했거든요. 그 과정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 프레임과 연관돼 있거든요. 프레임과 연관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많이 썼던 말인데 정치적 양극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정치적 양극화가 문제다. 네. 저는 이 정치적 양극화라는 이게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안 맞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적 양극화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진실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폭력을 거부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폭력과 이런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정치적 양극화로 몰아붙이면 마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 그렇지. 폭력과 타협하자고 하는 세력도 어떤 정치적인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안 되죠.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저에게는 약간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말에 광주에 있었거든요. 광주에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제가 접한 것은 2월 15일자죠. 주말에 JTBC에서 그런 계엄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상황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들으셨나요? 전혀 다른 언론들이 받지를 않았는데 JTBC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 계엄사가 모든 지역에 설치 실무적인 것이 돌입했다. 근데 광주 지역에서만 왜 안 했냐. 광주 지역에서는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31사단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죠? 저는 5.18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 모든 지역은 지역 방첩 지역에 계엄사가 있었다면 광주만 계엄사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18 때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만 이제. 광주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던데 이 뉴스가 받질 않았는데 저는 그 뉴스가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저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전 지역에 계엄사 설치 지역 계엄사가 정황이 있다. JTBC가 받았고 그 전에 국회에서 다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안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이었다 하는 거고요. 또 마침 그날 세이브 코리아가 광주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광주 시민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그 시민 교육기관이라 할까요? 그런 걸 제가 설립해서 그날 총회가 있었어요. 끝나서 저희도 시민자유대학 깃발을 들고 나갔거든요. 거기 말하자면 세이브 코리아에 반대되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탄핵 그 반대 집회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지나가는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위험하죠.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무섭기도 위험합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있다가 조금 이제 끝날 때쯤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는데 다시 또 제가 차를 받쳐놓은 데가 주차하는 곳이 탄핵 반대 집회를 지나가면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지나가는데 전환기 씨 목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갑자기 박구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이름 마지막에. 진짜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끝내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다 하면서 전환기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옮겨온 건데 민주당 교육원수원장 박구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거 지나가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30 세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30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전환기. 만약에 박구영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박구영은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지금 그 탄핵 반대 집회를 내가 마지막에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멀리서 그냥 들리고 박구영이라고 하니까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옆에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뭐야 왜 그렇게 무섭게 다니세요? 더군다나 제가 어제는 또
그 광주 인근에 있는 담양이라는 곳에서 담양이랑 워크숍이 있었어요. 아, 요거 해결하고 가요. 아니, 그거 연관되니까. 밤늦게 갔더니 누가 그래요.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광주에 제가 가는 그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박구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장난으로. 네, 일단 요거 해결하고 네, 아무튼 가시라고. 장난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 사실은 2030 세대 고립시켜야 된다고 예, 발언한 제가 적 있어요? 했다고 이걸 누구만 했냐? 이 전환기 씨만 한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 대변인, 원내대표, TV조선, 조선일보가 주도한 프레임 공격이에요. 그걸 제가 사실대로 오늘 입증하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환기 씨까지 말을 하니 네.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네. 오늘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제가 짚어놓아야겠다. 그래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치 오락시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해요. 내용이 위에를 보시면 나오죠. 위에 내용이 매불쇼 오른쪽에 박구용 나오고 어린 폭도 자, 주제가 이런 주제예요. 자, 우리 그 로고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봐줘야 네, 돼요. 지우고 네. 가겠습니다. 네. 지워지면 부정선거론과 어린 폭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 부정선거론과 어린 폭도라는 예,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자, 마이크 진짜 너가 해드려. 네.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자 보시죠. 아니야 보세요. 예.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저 위에 원래 정치 오락실에는 위에가 청년 비하 발언 논란이 2030 말라 비틀어지게가 이건 조선 TV조선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저 위에는 요거는 TV조선에서 쓰인 화면이에요? 네, 화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마치 청년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청년 비하 한 것처럼 정치 오락실에서 위에 띄워놓은 것을 지우고 정치 오락실에 띄운 것을 저렇게 덮었구나 또. 덮었죠. 야, 그래. 네, 덮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발언을 따와가지고. 예, 그렇죠.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알겠네. 저기 명확히 있죠. 부정선거론과 어린 폭도. 그래서 저는 그날 저 사회자한테 이런 말까지 해요. 예. 어르신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청년들 표현 쓰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표현을 써요. 네. 10대부터 70대까지 지체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나이로 구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폭도는 그냥 폭도지. 그렇지. 10대 폭도, 70대 폭도 또 어디냐. 민주주의 저한테도 어르신으로서 이런 어른으로서 어떻게 어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야, 진짜 열받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명확해요. 극으로 신념화된 폭도. 대화로 설득 가능한가? 위에 주제가 써 있네. 끝까지 써 있어요. 한 번도 안 바뀌고 이게 화면 내내. 요 주제를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저 친구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민주당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지. 그렇지. 왜 폭도를 청년이라고 하냐? 그건 잘못된 거다. 너무 맞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다 그렇게 했어요. 그 화면이 다 그런데요. 지금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누가 안 하고 하냐? 민주당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그나마 지지를 안 했지만 지금 지지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들을 끌고 오자고 하면 저 친구들 무서워한다. 폭도들 안 무서워합니까? 무섭죠. 폭도들하고 민주당이 타협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민주당을 지지하겠어요? 안 하겠잖아 당연히. 네네네. 그러면 그 정당은 나쁜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무서워해도 이들을 무슨 말을 이래 했나요?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확인도 무서워한다. 가보시면 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나름대로 죽을 때에 갑니다. 쉽게 우리가 대화로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 얘기. 왜냐하면 사유를 안 하고 계산만 하지. 계산만 한다. 사유를 안 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 내용이 보이시잖아요. 뭐 설득해서 끌어올 것인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고사 작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소수로 할 것인가 중요하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청년하고도 관계되지 않고 그렇죠. 이공상고도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폭도야 그냥 폭도. 그냥 폭도를 어떻게 소수할 것이냐. 그러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네. 얘기죠. 폭도를 소수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폭도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래. 아니 근데 그 아무 교수라는 분이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다니시네. 그러긴 했네. 그걸 비판받아야겠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방송 내내 저는 청년, 2030 이런 표현들을 쓰지를 잘 않아요. 그래 특정도 안 그거 했네 알죠. 보니까. 저들이라고 했고 저들은 네. 명확히 앞에서 신념화된 극으로 신념화된 폭도라고 돼 있는 폭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TV조선이 없애요 이거. 와 위에 그거를 주제. 그리고 문장으로. 이제 제가 교육연수원장, 예. 민주당 2030 비하 아. 발언 이렇게 막 간 겁니다. 그럼 민주당도 까고 예. 그냥 박살 내니까. 그렇게 저를 짜가지고. 거쳐서 가고 싶은 건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죠. 그렇겠죠. 그것이 문제 제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언론이고 뭐고 간에 음. 다 지금 대선 준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대선 준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제가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지금처럼 해명하기 시작하면 이 주제가 한 일주일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해명 때문에 오히려 더 조명받고 일이 일주일 커지겠구나. 가겠구나. 네. 그럼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민주당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내가 판단했어요. 나는 여기서 내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의 쓰임이 끝났구나. 다시 민주당에서 제가 정치할 일이 없으니까 네. 직업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됐다. 2차 계약도 곧 오는데 잘 됐다. 그래서 바로 사퇴를 했어요. 언론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고 광주 가는 기차를 타는데 이제 언론 매체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대체적으로는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이 대부분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그때 당황한 건 네네.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 유튜브? 네, 보셨어요? 저 오락실이라는 거. 네, 정치라시 보셨어요? 모든 기자가 당황합니다. 왜? 봤겠지. 안 봤다는 거예요. 에? 한 명도 나도 보는데 저런 거 있으면 한 명도 나한테 기자 전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어디 매체를 내가 말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참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봐요. 안 봐? 네, 안 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대한민국은 TV 조선으로 다 흘러가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보시고 전화하세요. 아. 보시고 전화하세요. 해서 보시고 전화하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와. 거기는 얘기하세요 이름. 아니 거기는 보시고 전화를 해서 저하고 한 15분 통화했거든요. 네. 그 뒤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럼 얘기하지 마. 그럼 얘기하지 마. 아니 하물며 야, 저도 오늘 나오신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거는 와. 재미없으니까 안 썼나 보다. 그 재미없잖아. 딱 보면은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재미없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진보 매체가 전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요. 와, 나 그런데 딱 하나의 매체만 전화 안 했는데 받아쓰기 하다가 마지막에 완벽하게 사실대로 진술한 매체는 오마이 신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그중에 신문은 그때 제가 완전히 놀랐어요. 신문은 완전히 실망했고 진짜 심각하네. 실망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나마 우리가 요즘에 믿는 게 뭐죠? MBC잖아요. 네. MBC 헤드라인 이렇게 말해요. 청년 비하 발언 논란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구원장 자진 사퇴. 청년 비하 발언 논란. 안 봤네. 유튜브 안 봤네. 아니 그러고 나서 내용은 이렇게 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청년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논란을 일으킨 이렇게 써요. 그 왜 논란이 돼? 저는 일단 청년이란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MBC조차도 이제 그래서 MBC. 제가 그걸 느낀 건 뭐냐면은 아쉽네. 일단 내가 그 사퇴한 건 잘했다. 이 프레임이 진짜 네. 무섭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라는 표현은 당분간 쓰지 말자. 특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 자체가 이용당하기 쉽다. 폭력을 인준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진짜 프레임이 너무 무서운 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내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수님이 아까 딱 등판하자마자 댓글에 저 왜 말 실수하는 사람 자꾸 부르냐. 진짜 댓글에. 네, 그러겠죠. 아니 지금 대선 앞두고 왜 이런 사람 자꾸 부르냐. 이 글이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제 놀라운 것은 제 와.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까지. 가까운 친구들도. 와 프레임 진짜 가까운 친구들도 무섭게 그런 말 했어. 그래요. 조심 좀 하지. 조심 좀 하지. 젊은이들한테 아.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봤니? 그거 다 안 봤어요. 프레임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이것은 참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해서 이런 것에 막 상처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무튼 이 프레임을 깨려면 폭력을 인준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 이거의 싸움으로 반드시 몰아가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일단 세이브 코리아 제가 전환기 씨 잠깐 그래서 다 들었거든요. 전체 듣고 보고 또 전환기 씨가 중요한 인물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이브 코리아 보고 나서 세이브 코리아 때문에 제가 공포가 밀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손현보 씨가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손현보 저희가 어제 또 다뤘습니다. 다른 거 봤는데 제대로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전환기 씨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크도 아니고 스피커더라고요. 진짜 마이크와 무대를 맡는 사람은 손현보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손현보 모든 걸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들어보니까 중요한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 정광훈 씨는 이래요. 5.18 인정 안 해요. 5.18 뭐 간첩 좀 하면서 말해요. 집회 때도. 그리고 5.18 비하 발언해. 비하 발언 하지만 광주에 오진 않아요. 정광훈은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손현보 씨는 손현보 쪽은 여의도파는 5.18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을 나는 존중하고 5.18을 싸운 광주 시민을 인정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지금 광주 사람들.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 말이 안 맞지. 왜냐? 신기해. 둘 다 군사 쿠데타인데. 네, 군사 쿠데타인데 신기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여요. 나는 너희 아버지를 존중해. 근데 너희 아버지인 그 아버지 아들인 너는 나쁜 놈이야. 아무 근거도 없이. 하여튼 그런데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고약하겠네.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더 고약해. 그렇지. 교묘한 게 원래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광주에 왔을까? 사실은 언론이 안 받아주긴 했지만 이들이 자신 있었던 게 우리는 5.18을 인정한다. 그래서 광주 온 거예요. 이 교묘한 게 고약하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보다 더 무서운 한수위지. 파시즘이 나타났다. 네, 한수위야. 그리고 어제도 그 매부쇼 잘 다뤘던데 잘 다룹니다. 사실은 뭐냐면 정광훈이냐 손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동원된 그렇습니다.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선수는 계속 교체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스스로 소수화되고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스스로 소수화시키고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그럼 다 스스로 한 걸 또 빼요. 스스로 빼.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전쟁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당신 보고 당신 서부지법 폭도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거냐면 이들이 아니 나 청년인데요. 왜 청년을 비하하세요? 청년 얘기는 거기서 나올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왜 내란 동조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시민입니다. 왜 애국시민을 비판하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 정치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정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어려운 주제인데 그것이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예를 들자면 국힘처럼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수의 동의를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이럴 때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들어가냐? 체제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란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내란은 헌법을 수호했냐? 헌법을 파괴했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냐로 프레임 전환하는 겁니다. 프레임 전환하는 거지. 그것이 정체성 정치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먹잇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언할 때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매부쇼에 와서 제가 그때 발언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 그건 전 죽을 때까지 사과하겠다. 죽을 때까지 사과하기 위해서 내가 책 내용에 자세히 썼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거다고 그때 잘못하고 제가 명확히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욱 씨를 만났어요. 그럼 최욱 씨는 최욱 씨이게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최욱식이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철학에서는. 네. 그럼 나에게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대개 그런 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이 됐어요. 나는 남자다. 나 소개할 때 하잖아요. 나는 몇 살이다. 예.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인 게 바뀌기 어렵잖아요. 예. 또는 연령도 바뀌기 어렵잖아요. 또 출신 지역도 바꾸기 어렵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정체성을 구성하니까 인류가 어떻게 되죠? 이걸로 피비린내 난 싸움을 하거든요. 이게 이 정체성 정치는 전쟁을 부르는 정체성 정치예요. 네. 인종. 나는 무슨 인종이다. 무슨 나이다. 요즘에는 가장 큰 게 사용하는 게 말하자면 나이와 기본적으로 성별, 네. 정체성 정치. 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무섭냐면 이것은 대부분 혐오와 증오를 통해서 쉽게 갈라치기가 쉬워요. 쉬워. 너무 쉬워요. 예. 그렇지. 쉬워.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인 것 또는 변화 불가능한 것, 그 정체성보다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다. 혐오 정치, 증오 정치를 깨려면 네. 기본적으로 연령주의 버리자.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몇 살인가를 말하는 그 습관을 버리자. 그거 버리겠습니다. 나이로 뭔가를 상대방을 나를 파악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버리자. 맞아요. 성별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버리자는 그거 거예요. 예. 버리겠습니다. 버리자. 지역도 버리겠습니다. 기억도 버리고 버리자.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그러면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보기에 놀라운 게 지난번 그러니까 탄핵 집회 2번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박근혜 탄핵할 때. 네. 그때 나온 깃발 들 때 깃발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깃발에 답이 있어요. 깃발에 답이 있다. 깃발.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깃발 탄핵 찬성 집회에 온 깃발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6호선 타는 사람들. 깃발이 그런 거예요. 6호선. 6호선 타는 사람은 네.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입니다. 언제든 6호선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오를 부르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 까만 고양이 연합회. 그냥 까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흰 고양이 또 혐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이것도 갈라치는 거 아닌가요? 네, 항상 의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전국 응원봉 없는 사람 연맹.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직장인 점심 메뉴 추천 조합. 예를 들어서 전국 집에 누워 있기 연합. 예. 누워 있는 분들. 예, 전국 거북목 협회. 그분들은 아프신 분들. 전국 개정신자 협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이런 게 이게 있다.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뭐냐.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취향, 취미, 문화 그러니까 언제나 변동 가능한 그런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는 서열이 없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요거 제가 포착해냅니다. 그렇죠. 네. 서열이 없구나. 서열이 없네. 그리고 여기 정체성은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전국 무슨 연합 하지만 사실 다 개개인들이에요 보면. 네. 개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표방하면서 모였지만 네. 그 저항의 과정에서 폭력에 반대한다는 폭력을 거부한다는 그래서 내란을 심판하자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헌법 파괴 정당을 헌법 파괴 세력과 싸우자는 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순간에만. 예. 그러니까 개개인의 나로 출발해서 그 현장에서 잠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잠깐 되는 거야. 흩어지면 다시 개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예.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이방인 네. 또는 패스트 이런 소설을 쓴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철학자이자 문학가죠. 모른다고요? 그래요? 뭐 계속. 눈빛이 아는 것처럼 아니 말해요. 그 계속 그 압박 그래. 티는 아는데 모르는. 그랬어요? 아이고.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항하는 인간. 예, 거기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저항한다. 그러니까 저항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나는 저항한다. 예. 고로 나는 아니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예. 개개인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즉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되는 것이다. 연대하죠. 네. 네. 그게 바로 정체성 정치와 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 마지막 길이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고 근데 쉽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나를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종교가 뭐냐 예를 들자면 또 인종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대변하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네. 첫째 사람으로 보고 시민으로 보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고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네. 그 과정에서 잠깐 우리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 네. 그런 세계 시민이 되어가자 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고 이게 또 무섭기도 하네요. 이게 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댓글에 그래도 말 조심하세요라고 해. 어떻게 조심할 건데? 아니 어떻게 조심할 거야? 이거를 완전히 틀어가지고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이걸 프레임하는데 그거 어떻게 조심은 어떻게 해? 조심이 안 돼.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아 이거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야지 왜 마지막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네. 이분들은 어쩔 수 따뜻한 분들이야. 네, 그렇지. 네, 걱정하는 분들인데도 이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맞아. 있는 거야. 예. 따뜻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더해서 기자들은 이런 거 좀 쓸 거면은 좀 내용이라도 보고 들어왔으면 한 번이라도. 좋겠어. 당연히 그래도 자기가 봐야지. 진보 매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뭐 보수 매체는 보수는 아무런 아예 그런 게 보수는 구분되는 게 아예 아니지. 처음부터 막 아이 그 구분을 기자라며. 했어요. 기자라며. 구분을 네. 했어요. 지어요. 도배를 했어요. 막. 반성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용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